자, 세 번째로 볼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자, 관련 조문은 헌법재판소법에 있는데, 자, 보죠. 자,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려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기 관련성이라 합니다. 자기 관련성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고발인은 제3자잖아. 제3자. 이 고발인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 이겁니다. 법원의 재판은 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죠?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 제가 전 시간에 고등법원은 우리나라에 6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개 있기 때문에 검찰 항고를 거쳐서 와라. 그쵸? 거쳐서 와라.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몇 개 있겠습니까? 이거 한 개. 종로에 있죠. 종로에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사건을 다 헌법재판소에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한 개밖에 없다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은 빼는 거야. 법관이 그나마 현 제도가 취하고 있는 그나마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원의 재판에서 답을 얻었다면, 그것이 옳건 그르건 답을 얻었다면 거기서 끝내라 이겁니다. 거기까지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갖고 오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은 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법률에 다른 구제 절차가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와라. 이것을 최우수단성이라 하죠. 다른 말로 보충성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그 구제 절차가 뭔데? 그치, 법원의 재판이지. 또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재정신청도 마찬가지죠. 재정신청도 다 거치고 와야 되는 거야. 그쵸? 왜? 우리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우리 일손이 부족하니까 니네 소원 다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첫 번째,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 두 번째, 최우수단성, 보존성을 갖출 것. 이겁니다. 자, 대상 나와 있죠?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뺀다. 재정신청도 법원의 재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소제기도 빠집니다. 공소제기는 불기소가 아니잖아요. 공소제기는 불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판례 보죠. 자, 대상이 되는 것들. 첫 번째, 불기소 됩니다. 두 번째, 기소유예도 포함되는 거죠. 불기소에는. 그 다음에 기소 중지 됩니다. 자, 마지막에 제기 분료됩니다. 자, 올라가서 4번을 보면, 자, 처리 방법에 있어서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검사가 이러한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끝내버린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요거 뭐다? 기본권 침해받은 거 맞죠? 그래서 요거 부분에 대해서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헌법소원 제기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사건 종결한 부분, 요거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빨간색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수사 진행 중인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거라 했지 불기소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불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했다 했잖아요. 공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불기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약식명령도 마찬가지고 기소한 거잖아. 둘 다 기소이기 때문에 불기소가 아닙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수사 제기했다. 그렇죠? 수사를 제기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과 같은 취지로 불기소가 아니죠. 내사사건 종결 처리도 아닙니다. 자, 공람 종결 처분도 안 됩니다. 자, 4번, 5번을 묶어보시면 4번하고 5번은 수사기관 내부적 사건 처리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기소했다는 부분이죠. 불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질 않고 공소 취소, 공소 제기했죠.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기소가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권리보호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없어서. 자, 다음 확정 판결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재정신청 절차를 경유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쳤죠. 법원의 판단 거쳤으면 거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굳이 헌재까지 갖고 오지 말고. 자, 됐습니다. 자, 요건 말씀드렸어요.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 이 네 가지가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요건. 그리고 제가 법조문에서는 자기 관련성과 보충성 얘기했습니다. 고발인은 자기 관련성이 없어서 청구할 수 없고 고소인 됩니까 안 됩니까? 고소인도 안 됩니다. 고소인은 왜 안 될까요?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정신청은 법원의 재판의 일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소인도 헌법소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포는 체포 적부 심사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기 때문에 이걸 거치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거치지 않고 왔지? 거치지 않고 왔다면 보충성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부적법입니다. 부적법. 자, 청구인 적격을 갖춘 자를 볼까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됩니다. 근데 이 피해자가 누구냐면 고소를 한 바가 없는 피해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합쳐버리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되는 거지. 기출전적 있네요.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인데 이 자는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항고 안 거쳤지? 검찰항고 안 거쳤으니까 재정신청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법원의 재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람, 요 피의자, 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이 피의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소유예를 받은 거야. 근데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이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억울한 거야. 이게 억울한 거야.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기소유예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억울하기 때문에 뭘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사망한 사람의 이게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치? 되는 사람이네. 기소유예 받은 피의자, 사망한 사람의 부모 됩니다. 고발인 안 된다 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인데, 그치? 그치? 이 사람은 고소 제기를 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가 안 됩니다. 자,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 넘겨보시면 표록 나와 있지? 헌법재판소에서 이행 결정이 나오면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이 나왔지? 그 결정이 나왔다면 역시 밑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 결정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불복 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불복이 안 된다. 그래서 즉시 항고 안 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안 됩니다. 자,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잖아요. 회부가 되었다면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진행이 됩니다. 진행됩니다. 정지가 되지 않는다. 됐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